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21세기 북스 출판 김미경 지음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입니다. 책머리에 있는 김미경 선생님 소개글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이자 사람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는 국민 언니이자 누나. 나이로는 57년, 강사로는 28년을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온 그녀의 인생은 복잡 다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표현된다. 도전과 꿈, 성장과 나눔이다. 그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꾸는 사람이다. 29에 잘나가던 피아노 학원을 때려치우고 강사가 된 것도, 나이 50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 몇 년 만에 미국 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하게 된 것도 모두 그녀 안의 도전과 꿈이 삶의 진리로서 자리하고 있어서이다. 그녀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나누는 사람이다. 유튜브 김미경 TV에 날마다 영상을 올리는 것도, MK 유튜브 대학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여자들 5,000명이 공부하는 온라인 대학을 설립한 것도, 사단법인 그루맘을 만들어 미혼모들에게 용기를 선물한 것도 모두 그녀 안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다. 이 책 역시 그녀의 인생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유튜브 김미경 TV를 꾸준히 운영하며 콘텐츠를 완성하는 건 콘텐츠의 질이 아니라 구독자들과의 진실한 소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전하고 성장하고 꿈꾸게 해 끝내는 그들의 살아낸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엮어 나누게 되었다. 누군가를 살려낸 한마디가 결국엔 당신 또한 살려내는 한마디가 되기를 그녀는 이 책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소망한다. 당신은 해낼 겁니다. 김미경 드림. 책 읽는 실력. 꿈이 뭐예요? 하고 싶은 건 뭔가요? 혹시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겠다면 일단 책을 읽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는 건 내 머릿속에 생각의 재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 채워야 합니다. 생각의 재료를 채우는데 책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일단 책을 읽다 보면 힌트가 하나둘씩 생길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발동을 걸기 시작하겠지요.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의 재료들이 서로 다양한 조합을 만들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 거예요. 뭔가 배우고 싶지만 시간과 돈이 없다고요? 그럼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다 보면 수많은 힌트를 만나게 되는데 그중 상당수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타인에게 공감하는 나를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의 깨달음에 깊이 몰두하며 평소에는 생각조차 안 해본 일들을 고민하게 하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새로운 도전을 꿈꾸기도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곧 나를 만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는 절대 만나지 못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나, 모험을 즐기는 나를 책을 읽으며 수없이 만나는 거죠. 그 만남이 나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고 때로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외롭거나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책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인지 헷갈릴 때, 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를 때, 책을 읽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까지 책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도 질문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책을 읽어보세요. 책을 읽는다는 건 나를 읽는다는 거예요. 나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멈춘 사람이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든 책을 읽다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책이 나를 살리는 귀인이 되기도 합니다. 은근히 싫은 사람 상대하는 법. 살다 보면 나에게 대놓고 피해를 주거나 맞부터 싸우지는 않지만 은근히 성격이 안 맞고 불편한 사이가 있지 않나요? 서로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막 드러내놓고 부딪히지는 않는 관계요. 저는 이런 사람을 작은 적이라고 부릅니다. 적이긴 한데 위협은 안 되는 존재이죠. 일상의 작은 적들은 그냥 데리고 살면 돼요. 나에게 큰 피해 안 주잖아요. 크게 부딪힐 일도 없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공존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작은 적을 큰 적으로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곤 해요. 바로 짚고 넘어가는 실수요. 평소에는 잘 무시하고 넘어가다가 가끔씩 굉장히 해치우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칼을 휘두르며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짚고 넘어가지 마세요. 말 안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말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면 끝까지 남겨두고 가세요. 작은 적인 상태로요. 짚고 넘어가는 순간 작은 적은 큰 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도 상대방에게 큰 적이 되는 거지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는 걸 눈치로 알아채는 것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승부를 내려다가 큰 적을 만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또 있을까요? 큰 적을 데리고 살려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작은 적과의 공존이 사과 10알이든 봉투를 들고 가는 거라면 큰 적은 시멘트 10포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질질 끌고 가야 돼요. 큰 적을 데리고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큰 적이 곳곳에 있는 사람은 삶이 불행하고 고단하답니다. 작은 적은 100명도 데리고 사는 게 가능해요. 조금 서운하긴 하고 짜증도 나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큰 적을 만들지 말기로 해요. 작은 적은 짚고 넘어가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고요. 마음의 온도. 대학에 들어갈 때, 직장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입시나 취업 공부는 답을 열심히 외우면 높은 점수를 받아요. 하지만 사회생활은 달라요. 정해진 답도 없고 배워야 할 과목이 전혀 달라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보다 앞서 나간 사람, 나보다 많이 깨달은 사람 등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사회에서 영리하게 배우는 방법, 제가 살면서 깨달은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마음의 온도가 높아야 해요. 마음의 온도는 배움에 대한 열정을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아, 귀찮아.
꼰대한테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야. 아,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의 온도가 극히 낮아요. 반면 저 사람과 만나면 재미있겠다. 아, 신난다. 미리 공부하고 가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아, 설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온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잘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마음의 온도가 높아요. 내가 잘 해낼 수 있는지, 얼마나 재미있을지, 두려움, 호기심, 설렘과 떨림으로 가득하지요. 그래서 마음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합니다. 또 잘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 글자로만 배우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행동을 따라하면서 자신의 온몸을 열고 받아들이지요. 스승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제자일 거예요. 둘째는 잘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 열심히 메모합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수첩을 꺼내서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상대방의 말을 받아 적어요. 나보다 20살 많은 스승을 만날 때 싹수 있게 보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수첩을 꺼내 메모하는 거지요. 수첩을 꺼내고 받아 적는다는 건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배우고 싶고 인정한다는 뜻이지요.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최고의 리액션은 받아 적는 거예요. 내 말이 받아 적을 정도로 괜찮은가 보네. 마음이 흐뭇해지면서 받아 적는 사람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원하는 배움도 이루고 스승과의 관계까지 확실하게 다지는 방법이에요. 사회생활에서 남과 다른 배움을 얻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예습과 복습으로 마음의 온도를 높이세요. 그리고 수첩을 꺼내 받아 적으세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배움과 스승,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50대는 두 번째 청춘. 인생에는 그 시간에 이르러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연륜 또는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50이 넘어서 알게 된 지혜가 하나 있어요. 50대의 모습이 20대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닮은 줄 아세요? 바로 자유롭다는 거예요. 50대가 되고 나니 20대 시절처럼 무척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돌봐야 했던 어린아이들은 훌쩍 자라 제 할 일을 하고 남편도 이제는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살아낸 자격증이 있잖아요. 굴곡진 인생의 터널을 지나오며 큰 고비들을 넘었기에 이제는 삶의 많은 부분들로부터 자유로워요. 자유를 되찾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20대의 마음이지요. 그 시절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요. 여행, 어학 공부, 책 쓰기 등. 그 시절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50대가 된 지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50대가 청춘인 이유는 20대 꿈꿨던 꿈을 다시 소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50대는 청춘이라고 우기지 말고 20대의 나를 소환해서 진정한 50대 청춘으로 만들어 봅시다.
탁월한 선택을 위한 3단계. 살다 보면 한 번의 결정으로 인생의 많은 것이 뒤바뀌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큰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저도 바쁘게 움직이는 일정 안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탁월한 선택을 위해 저만의 3단계 노하우를 적용하고 있답니다. 첫째, 고민거리를 생각 주머니에 넣고 수시로 계속 떠올려요. 주머니를 계속 꺼내보고 만져보고 하다 보면 그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조각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어느 순간 마치 퍼즐처럼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지더라고요. 생각 주머니를 계속 꺼내보면요. 문제가 입체적으로 재구성되면서 내 생각의 흐름이 시각적으로 한눈에 펼쳐져요. 이제 중간쯤 왔구나. 2, 3일만 더 고민하면 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고민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안 하고 대충 설렁설렁 고민하다가 시간이 임박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럼 그 고민과 내 몸이 하나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와 가장 거리가 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후회할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둘째, 할 일 목록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요. 회사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팀을 만들잖아요. 물론 팀원은 저 혼자이지만 내 결정을 현실로 만들어낼 구체적인 계획과 투입해야 할 에너지와 시간을 계산해요. 그리고 그 목록에 맞춰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 집을 사는 게 나의 결정이라면 차를 몰고 사고 싶은 집 주위를 뱅글뱅글 돌아요. 그 장소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계속 생각을 해요. 내 판단이 괜찮은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마지막은 뜸들이기입니다. 몸으로 하고 나면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숙성시켜야 해요. 내가 내린 결정에 혹시 변수는 없는지, 놓친 것은 없는지 가만히 생각의 뜸을 들이면서 완벽하게 보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일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엉뚱한 변수가 끼어들어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 자신과 함께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법. 여러분은 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꿈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꿈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꿈틀거림이라고요. 꿈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올해는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나를 위한 마음의 꿈틀거림이 생겨요. 전 이런 꿈틀거림을 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꿈틀거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정말이지 그냥 꿈에 머물러 있어요. 꿈은 실체가 있는 현실로 만들어야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무식한 방법 같지만 정말 유용하답니다. 우선 필요한 시간을 정해요. 저는 제가 영어로 강의를 할 수 있기까지 1년의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어요. 그 다음엔 나의 1년 365일, 그 매일의 하루 안에 내가 바라는 꿈의 내용을 넣어요.
저는 종종 시간을 공간으로 바꿔서 보곤 해요. 하루 24시간을 24개의 블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 8개는 잠자는 일로 사라져요. 또 다른 8개의 블록은 일하는 데 쓴다고 쳐요. 그럼 이제 블록이 8개 남아요. 세끼 밥 먹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최대 5개를 쓴다고 하면 남은 블록은 3개뿐이에요. 아무리 많이 남겨도 블록 3개뿐입니다. 제가 영어 강의라는 멋진 성을 쌓는데 블록이 적어도 1000개 내외는 있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다시 말해 매일 블록 3개씩은 쌓아야 내가 그 성을 쌓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매일 블록 3개를 쌓으려고 애를 써요. 자기 전에도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영어 공부 3시간은 했나? 하고요.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든 3시간을 채워요. 할 수 없이 수면 블록에서 한두 개를 빼오는 거죠. 이게 제가 꿈틀거리는 내 안의 꿈을 실체가 있는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랍니다. 그냥 시간으로 셈하는 게 아니라 쌓아갈 수 있는 공간적 구성물로 보면 나를 설득하기가, 나를 움직이기가 훨씬 수월해요. 실체가 생생하게 느껴지니까요. 매일매일 벽돌을 쌓아가는 내가 그려지니까요. 나의 한마디는 당신이 움직이기로 결심한 그 순간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 결국 나를 살린 김미경의 한마디.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한마디에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했다면 이 말을 해준 사람이 대단한 걸까요? 아니면 이 말에 용기를 낸 사람이 대단한 걸까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한마디에 죄책감을 극복했다면 이 말을 해준 사람이 훌륭한 걸까요? 아니면 이 말에 스스로 치유된 사람이 훌륭한 걸까요? 만약 제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다면 그건 말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저의 한마디로 위로를 받았다면 그건 말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프롤로그 중에서. 네, 이상 21세기 북수출판 김미경 지음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중 김미경 선생님의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제 마음의 전곡을 콕콕 찔러준 챕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김미경 선생님께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오프라 윈프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에는 저의 자존감도 함께 상승하게 되는 야릇한 꿈틀거림을 느껴봅니다. 이상 낭낭서가의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